니들이 장사를 해봤어. 소주 6천 원에 팔아도 남는 거 없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난 망했어. 저는 올해 60살입니다. 지금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빕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지만 쉴 수 없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8천만 원 남아 있으니까요. 30년 전만 해도 저는 신림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철순의 호프, 한 달 순이익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이 30팀이었고 개강 시즌에는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배달 라이더가 됐을까요?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65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88년 23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1990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92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30살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손에 쥔 돈은 3천만 원. 7년간 공장 다니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치킨집, 분식집, 카페,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신림동 대학가에 작은 호프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 총 3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림동은 서울대 고시촌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대학생과 고시 준비생들이 많았습니다. 술집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호프집 해볼까?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술집은 해본 적도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배우면 돼. 나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대학생들 상대로 장사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젊은 애들은 술 많이 마시잖아. 1995년 5월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 철순의 호프라고 썼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10개가 전부였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생맥주, 소주, 치킨, 감자튀김, 오징어, 안주 몇 가지.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생맥주 3,000원, 소주 2,000원, 치킨 8,000원.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 평균 5팀 정도 왔습니다. 매출이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가와 월세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치킨은 직접 튀겼고 안주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3개월째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치킨 맛있어. 사장님 친절하고 양도 많이 주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부터 하루 평균 10팀이 왔습니다. 매출이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자리가 잡혔습니다. 하루 평균 15팀,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가와 월세, 인건비를 빼면 순이익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역시 장사 시작하길 잘했어.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회사가 망했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술을 더 찾았습니다.
싼 술집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IMF 시기에 저희 가게 매출은 오히려 30% 올랐습니다. 한 달 2,600만 원, 순이익 800만 원. 불경기에도 술집은 괜찮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00년대 들어 대학가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개강 시즌에는 신입생 환영회로 난리였습니다. MT 가기 전 술자리, MT 다녀온 후 술자리. 한 달 내내 예약이 꽉 찼습니다. 동아리 회식, 과회식, 동기 모임. 저희 가게는 늘 만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이 기본이었습니다. 2005년 한 달 매출이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순이익 1,000만 원. 정말 좋았습니다. 월세를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려받았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잘 컸습니다. 큰아들은 2008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2010년에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들었지만 저는 기꺼이 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다 대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 2010년대 들어 장사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이익 1,200만 원. 저는 신림동에서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철수 형 장사 진짜 잘 되네. 비결이 뭐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지. 재료 아끼지 않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그게 다야. 2015년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중견기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2017년 둘째 아들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두 아들 다 잘 키웠어. 이제 우리 노후만 준비하면 돼. 아내와 저는 강남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30평 아파트 전세금 2억 5천만 원. 15년간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1,200만 원씩 벌면서 생활비 500만 원 쓰고 7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노후 자금도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장사, 성공한 두 아들, 강남 전세 아파트.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감성 술집의 유혹. 2018년 가을 주변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 대학가에 감성 술집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된 곳들이었습니다. 우드톤의 테이블, 은은한 조명, 벽면에 그림과 네온 사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가격도 비쌌습니다. 생맥주 6,000원, 소주 5,000원, 안주도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가게보다 2배 비쌌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분위기 즐기고.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길을 가면 돼. 저렴하고 푸짐한 게 우리 장점이야. 하지만 2019년 초부터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4천만 원 하던 매출이 3,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골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덜 와? 다들 새로 생긴 감성 술집 간다며. 거기 분위기 좋고 사진 찍기 좋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분위기가 별로인가?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 생긴 감성 술집들 때문인 것 같아. 우리도 인테리어 바꿔야 할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매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2019년 봄 한 달 매출이 3,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름에는 3,200만 원, 순이익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00만 원 감소.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주변 감성 술집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고 젊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쓴 낡은 테이블, 낡은 의자, 형광등 조명, 오래된 벽지. 촌스러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리모델링하자. 시설 투자를 해야 해. 그래야 젊은 손님들이 다시 올 거야. 2019년 8월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여러 곳을 만났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기본 인테리어만 1억 원, 테이블과 의자 교체 2천만 원, 주방 설비 현대화 3천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1천만 원, 간판 교체 500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손에 모아둔 돈이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연 4%,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계속 손님이 줄 거야. 지금 투자하면 매출 회복할 수 있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가게 리모델링 하려고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려서 총 1억 6천 투자할 거야.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위험하지 않아. 걱정 마. 지금까지 30년 장사 잘해왔잖아. 리모델링하면 다시 손님 많이 올 거야. 투자금 2년이면 회수할 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결심한 거니까 믿을게. 2019년 9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을 포기하는 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걸 다 뜯어 고쳤습니다. 낡은 벽지를 벗기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바닥도 새로 깔았습니다. 조명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은은한 펜던트 조명과 간접 조명을 달았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로 바꿨습니다. 주방도 현대식으로 바꿨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버리고 업소용 대형 냉장고를 샀습니다. 프라이어도 최신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타일을 새로 붙이고 세면대를 교체했습니다. 간판도 바꿨습니다. 철순의 호프라는 한글 간판 대신 CHEOLSUBREWERY라는 영문 간판을 달았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총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4천만 원 초과. 은행에서 4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총 대출금 1억 원. 한 달 이자가 33만 원이 됐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메뉴도 바꿨습니다. 수제 맥주를 입점시켰습니다. 국내 크래프트 맥주 5종류. 가격도 올렸습니다. 수제 맥주 8,000원, 일반 생맥주 5,000원, 소주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안주도 프리미엄화했습니다. 감자튀김 대신 트러플 감자튀김. 가격 15,000원. 치킨도 고급화했습니다. 양념치킨, 마늘치킨, 허니 버터치킨. 가격 2만원. 과거보다 5,000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젊은 손님들은 분위기 좋고 메뉴 좋으면 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리미엄 술집으로 가는 거야.
달콤했던 재오픈. 2019년 10월 드디어 재오픈했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고 감각적이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신림동 감성 술집 CHEOLSU BREWERY 리뉴얼 오픈.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완전히 달라졌네요.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여기 원래 철순의 호프 맞아요. 맞아. 새로 단장했어. 어때, 괜찮지? 너무 좋아요. 여기 완전 인생 술집인데? 첫 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예약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신림동 핫플. 분위기 미쳤다. 데이트하기 좋은 곳.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첫 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승. 대박이었습니다. 원가율이 조금 올라갔지만 단가를 올려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1,500만 원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전보다 600만 원 증가. 역시 투자 잘했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 5천이야. 순이익 1,500만 원. 대출 이자 33만 원 빼도 1,467만 원 남아. 이 정도면 2년 안에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아내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잘 됐네. 11월 매출이 5,200만 원으로 더 올랐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술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12월에는 송년회 시즌이라 5,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개월간 평균 매출 5,200만 원. 순이익 월 1,450만 원. 정말 좋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철수 형 장사 대박 났네. 리모델링 효과 엄청나다. 나도 우리 가게 좀 고쳐야 하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해. 젊은 감각을 따라가야 한다고. 2020년 1월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매출 4,800만 원. 순이익 1,400만 원. 2월 초까지도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대학 개강 시즌. 2월 매출도 5천만 원 예상.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3년 안에 대출 전부 갚고 노후 자금도 든든하게 쌓을 수 있어. 아내와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올해 휴가 때 제주도 갈까? 30년 장사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 없잖아. 좋아. 올해는 꼭 가자.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습격. 2020년 2월 말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3월 들어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술집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단체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MT 취소, 동아리 회식 취소, 과 모임 취소.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왔습니다. 신림동 대학가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매출이 2천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월 대비 60% 하락. 충격이었습니다. 4월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매출 1,500만 원.
원가와 월세,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마이너스.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습니다. 한 달 100만 원. 그걸로 적자를 조금 메웠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 1,800만 원.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여름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여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는 계속됐고 단체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은 한 달 평균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손실 월 100만 원. 1년간 손실이 1,200만 원.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끝나겠지. 하지만 델타 변이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는 계속됐습니다. 2021년 내내 매출은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 평균 150만 원 손실. 1년간 1,800만 원 날아갔습니다. 2022년 4월 정부에서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엔데믹 시작. 드디어 끝났다. 이제 손님들이 돌아오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손님은 예전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들이 회식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2년간 적자를 본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간 겁니다. 회식 금지령을 내린 회사도 많았습니다. 직장인 단체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술자리 문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입생 환영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차만 하고 빨리 집에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2차 노래방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달라진 겁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술을 덜 마셨습니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느꼈습니다. 억지로 술 마시고 억지로 분위기 맞추는 걸 싫어했습니다. 술 마실 시간에 집에 가서 쉬거나 운동하거나 취미 생활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매출은 한 달 평균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엔데믹이 됐는데도 코로나 이전 5천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손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5명 이상 단체가 많았는데 이제는 2명이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술도 적게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소주 5병 시키던 테이블이 이제는 2병만 시켰습니다. 1인당 주문 금액이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전율도 낮아졌습니다. 오래 앉아서 수다만 떨고 추가 주문은 안 했습니다. 물가 폭등의 직격탄. 2023년 초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닭고기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감자 가격도 20% 올랐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소주 도매가도 올랐습니다. 맥주 가격도 올랐습니다. 원가율이 급증했습니다. 과거 원가율 35%였는데 이제는 50%가 됐습니다. 치킨 한 마리 원가가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만 원에 팔면 순이익이 8,00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12,000원 남았는데 전기세도 올랐습니다. 한 달 60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스비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세도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거절하면 나가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4%에서 6%로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3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정비가 모든 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미 여기 비싸졌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더 올리면 손님이 더 줄 게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적자 폭 증가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한 달 평균 적자 300만 원, 6개월간 1,800만 원 손실.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입점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하지만 수수료가 15%나 됐습니다. 2만 원 주문이 들어와도 3천 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배달 주문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5건 정도. 치킨 배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달 배달 매출 300만 원. 수수료 45만 원 빼면 255만 원.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젊은 층이 완전히 술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술값에 배달비까지 내느니 편의점 맥주 사 먹겠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소주 한 병 6천 원이 말이 돼? 치킨 2만 5천 원 너무 비싸다. 집에서 치맥이 훨씬 싸다. 편의점 맥주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4캔에 1만 원. 술집에서 생맥주 2잔 마시면 1만 2천 원. 당연히 편의점을 선택했습니다. 홈술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맥주 마시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대학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강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3월 개강 시즌이면 예약이 꽉 찼는데 이제는 한산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밥만 먹고 끝내는 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아리 회식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MT도 안 가는 동아리가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왜 억지로 모여서 술 마셔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쉬거나 공부하거나 운동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2023년 연말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년 전 리모델링 직후 5,500만 원의 4분의 1 수준. 원가와 월세,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대출 이자를 합치면 한 달 지출이 1,800만 원. 300만 원 적자. 폐업의 결단. 2024년 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났어. 대출은 1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어.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가게 접을까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당신 표정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맞아. 나도 이제 60인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 빚만 늘어나고. 이러다간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릴 것 같아.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에 매물을 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 30년 영업한 곳이고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했으니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을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술집 인수하려는 사람 없어요. 다들 술집은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권리금을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2억 원 들여 리모델링한 가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비워주는 겁니다. 2024년 9월 30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 명이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폐업하세요? 아쉽다. 우리 대학 시절 추억이 많은 곳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30년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사진들,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개업 축하 화환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주방 기구도 놔두고 나왔습니다. 새 주인이 쓰라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월세를 받지 못해 손해고 저는 권리금을 못 받아 손해입니다. 모두가 손해인 상황. 이게 요즘 술집 시장의 현실입니다. 폐업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대출 1억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축한 돈 3천만 원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습니다. 아직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세 살던 아파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빼서 대출을 더 갚았습니다. 남은 대출 8천만 원.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습니다. 강남에서 구로구로 이사했습니다. 20평 월세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60살에 무일푼이 됐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60살을 고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60대 후반이 주로 하는 일이라 저는 너무 젊다고 했습니다. 결국 배달 라이더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중고로 150만 원. 손에 남은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바쁩니다. 한 건당 배달비 3,000원에서 5,000원. 하루 평균 30건 배달하면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한 달 25일 일하면 250만 원. 하지만 오토바이 유류비가 한 달 40만 원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월 10만 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과거 호프집에서 순이익 1200만 원 벌던 시절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한 달 130만 원. 둘이 합쳐 한 달 수입이 330만 원. 월세 60만 원 내고 생활비 200만 원 쓰면 70만 원 남습니다. 대출 이자 4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 그 돈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는 8천만 원 대출을 다 갚으려면 2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80살. 과연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무릎은 이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은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술집이 사양산업이 된 이유.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며 왜 술집이 망했는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회사 회식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팀 회식, 부서 회식,
전체 회식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회식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굳이 모여서 술 마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회사들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 회식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회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니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회식비부터 자른 겁니다. 단체 손님이 실종됐습니다. 술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건 5명 이상 단체 손님입니다. 소주 5병 시키고 안주 여러 개 시키고 2차까지 가는 손님들. 하지만 이런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2명이서 와서 소주 1병 마시고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1인당 주문 금액이 과거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절반이 됐습니다.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MZ세대가 술을 멀리합니다. 젊은 세대는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월세와 대출 이자로 돈이 빠듯합니다. 소주 1병 6천 원, 치킨 한 마리 2만 5천 원. 2명이서 술집 가면 5만 원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2차 노래방 가면 3만 원 더 듭니다. 총 8만 원. 한 달에 4번만 나가도 32만 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32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술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는 건강을 중시합니다.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SNS에 운동 인증샷 올리고 샐러드 먹고 건강 관리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술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거나 운동하는 걸 선호합니다. 셋째,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원재료비. 모든 게 올랐습니다. 임대료는 5년 전보다 30%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40% 올랐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50% 올랐습니다. 원재료비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못 올립니다.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듭니다. 결국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매출의 30%가 순이익이었는데 이제는 10%도 안 남습니다. 넷째, 편의점과 배달 앱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려면 술집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집에서 마십니다. 편의점 맥주 사캔 1만 원, 술집 생맥주 2잔 1만 2천 원. 당연히 편의점을 선택합니다. 배달 앱으로 치킨 시켜서 집에서 먹습니다. 배달비 3천 원 포함해도 술집보다 쌉니다. 게다가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굳이 술집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다섯째,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고 운전해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면허 취소에 벌금 수백만 원, 심하면 징역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무서워합니다. 대리운전비도 부담입니다. 왕복 5만 원, 술값 5만 원에 대리비 5만 원, 총 10만 원.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술 안 마시고 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여섯째, 대출받아 리모델링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2억 원 들여 리모델링 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좋은 테이블과 의자, 최신 주방 설비. 하지만 한 푼도 회수 못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소용없습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대출 이자만 내다가 폐업했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투자는 시장이 좋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리모델링에도 손님이 안 옵니다.
특히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이자 부담만 커집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일곱째, 30년 경력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30년간 성실하게 장사했습니다. 단골도 많았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사라지면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과거의 성공은 보장이 안 됩니다. 술집은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앞으로 10년 더 쇠퇴할 겁니다. 젊은 세대가 술을 안 마십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과 홈술이 대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집 창업은 자살 행위입니다. 배달 라이더의 현실. 2025년 1월 지금 저는 60살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찼습니다. 허리 보호대도 찼습니다. 60살에 하루 12시간 배달 일을 하려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전 6시 집을 나섭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배달 앱을 켭니다. 첫 주문이 들어옵니다. 구로구에서 영등포구까지 거리 3km. 배달비 3,500원. 출발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음식점에 도착해서 음식을 받습니다. 배달 가방에 넣습니다. 목적지로 갑니다. 15분 만에 도착합니다. 음식을 전달합니다. 다음 주문을 기다립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배달이 많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시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는 한산합니다. 주문이 별로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습니다. 1,500원. 점심을 아껴야 합니다.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주문이 쏟아집니다.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주문을 계속 받습니다. 한 건 배달하고 돌아오면 바로 다음 주문. 쉴 틈이 없습니다. 30분 안에 배달해야 별점이 깎이지 않습니다. 서두릅니다. 빨간불에 걸리면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 배달이 계속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다시 한산해집니다. 주문이 뜸합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저녁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에 많이 벌어야 합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주문이 시작됩니다. 저녁 9시까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치킨, 족발, 중국집, 피자. 배달이 쏟아집니다. 계속 달립니다. 무릎 통증을 무시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밤 10시 배달을 끝냅니다. 오늘 총 32건 배달했습니다. 총 배달비 12만원. 유류비 5천원 빼면 11만 5천원. 하루 12시간 일해서 11만 5천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9,500원.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 11시.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샤워를 합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입니다. 허리에도 붙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십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30년 전 철순의 호프를 운영하던 시절,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때, 한 달에 1,200만 원씩 벌던 시절, 여유롭게 살던 때,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신림동을 지나갈 때마다 옛날 가게 자리를 봅니다.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페도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바뀔 겁니다. 30년 추억이 담긴 곳,
이제는 남의 가게가 됐습니다. 주변 호프집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신림동 술집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임대 문에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술집은 이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장사입니다. 대학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개강 시즌이면 술집마다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산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술집 대신 카페에 갑니다.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노트북으로 과제하고 술 마시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술집 폐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24년 상반기 술집 매출이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소주 맥주 업체 영업이익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영업이익 15% 급감, 롯데 칠성 영업이익 8% 감소, 소주가 사치품이 된 시대입니다. 한 병에 6,000원, 과거에는 2,000원이었습니다. 3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소주 한 병 사 먹는 게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힘듭니다. 술집 손님이 줄어드니 대리 호출도 줄었습니다. 대리 기사는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듭니다. 기사님들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노래방도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2차 문화가 사라지니 노래방 손님도 없습니다. 술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집, 노래방, 대리운전, 소주 회사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무너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대 술집 창업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홈술이 대세입니다. 고정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집니다. 마진은 점점 줄어듭니다.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30년 경력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저처럼 60살에 배달 라이더 하고 싶지 않으시면 술집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특히 술집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